안녕하세요. VLM 자유주제 세미나 프롬프트 러닝 앤 어댑터 튜닝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SPS 연구실의 이서원입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앞서 기본 개념들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 사용되는 프롬프트란 텍스트 인코더에 입력되는 문장 구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클립 모델에서는 a photo of a class처럼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는 문장을 템플릿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미지 피처와 같은 의미 공간에서 비교하게 됩니다. 이때 프롬프트에 어떤 문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예측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프롬프트는 성능 튜닝의 핵심 요소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사람이 직접 문장을 설계하는 핸드크래프티드 프롬프트 방식에 의존했기 때문에 도메인이 바뀌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고 표현의 다양성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프롬프트 자체를 학습하는 연구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코업에서는 클래스마다 학습 가능한 벡터를 만들어 프롬프트로 사용하는 방식이고 이후 코코업, 메이플, DPL로 갈수록 구조가 복잡해지며 일반화 성능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프롬프트만으로는 제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 표현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어댑터 기법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댑터는 기존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량의 모듈만 삽입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어댑터는 프롬프트처럼 입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모델 내부의 피처 흐름을 간접적으로 조정합니다. 장점은 전체 모델을 다시 학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계산 자원이 적게 들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춰서 로우 코스트 튜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용성이 큽니다. 기존 방식들과 비교하면 풀 파인 튜닝은 모든 파라미터를 학습해야 해서 비용이 크고 비효율적입니다. 프롬프트 튜닝은 입력만 바꾸는 방식이라 간단하지만 내부 표현을 바꾸긴 어렵습니다. 반면 어댑터는 내부에 작지만 독립된 모듈을 넣음으로써 비교적 적은 파라미터로도 더 넓은 제어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어댑터 방식은 뒤에서 설명할 팁 어댑터와도 연결됩니다. 다음은 프롬프트 러닝의 대표적인 초기 방법인 코업입니다. 22년도에 발표된 Learning to Prompt for Vision Language Models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기존 클립은 텍스트 프롬프트의 선택에 따라 성능이 매우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a photo of class, a photo of a class처럼 A 유무에 따라서도 정확도가 6%나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핸드크래프티드 프롬프트 방식은 사람이 직접 고안해야 하고 도메인마다 최적 템플릿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고 제한성도 낮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코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텍스트를 문자열이 아닌 연속적인 벡터 형태로 학습해서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V1, V2 형태의 러너블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 각 클래스 이름 앞에 붙여서 텍스트 인코더에 입력합니다. 따라서 코업은 퓨저 환경에서 기존 프롬프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 첫 번째 프롬프트 학습 기법입니다. 코업의 전체 학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미지는 클립의 이미지 인코더를 통과해 이미지 피처로 변환됩니다. 동시에 다운스트림 데이터셋의 클래스 개수를 K개라고 가정하면 각 클래스에 대해 V1, VM, 클래스 네임 형태의 프롬프트를 구성합니다. 이 프롬프트는 클립의 텍스트 인코더를 통과해 각 클래스에 대한 텍스트 피처로 변환됩니다. 이때 이 V1, VM은 학습 가능한 연속 벡터이고 클래스 네임은 여전히 토큰으로 사용됩니다. 이후 하나의 이미지 피처와 K개의 텍스트 피처 간 코사인 시뮬레리티를 계산하여 K개의 스코어 벡터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코어에 대해 소프트맥스를 취한 뒤 정답 클래스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여 프롬프트 벡터만 업데이트합니다. 클립의 100번은 학습되지 않고 프리즈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코업은 미리 학습된 클립의 강력한 표현력을 활용하면서도 텍스트 프롬프트만 최적화함으로써 퓨샷 환경에서 좋은 성능을 달성합니다. 코업은 퓨샷 환경에서 기존의 클립과 핸드크래프티드 프롬프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클래스 위치는 끝이나 중간이나 성능이 거의 동일하고 평균적으로 코업은 투샷만으로도 이 제로샷 클립보다 우수한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샷 사용 시 약 15%의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업은 베이스 클래스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높지만 언싱 클래스에 대해서는 일반 성능이 약하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위쪽은 트레이닝에 사용된 베이스 클래스 예시로 어라이벌 게이트, 성당이 있고 아래쪽에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뉴 클래스 예시로 윈드펌, 트레인 레일웨이 등이 있습니다. 제로샵 방식은 핸드크래프티드한 프롬프트로 모든 클래스에 대해 동일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므로 일관성 있는 일반화 능력을 보여주는 반면 코업은 학습된 프롬프트 벡터가 특정 클래스에 오버피팅되어 새로운 클래스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래 애큐러시를 보시면 코업이 뉴 클래스에서 오히려 제로샵보다도 낮은 성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클래스 스페시픽하게 학습된 프롬프트가 인스턴스 어댑테이션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코업이 제안되었습니다. 코코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업은 클래스마다 개별적으로 학습된 프롬프트를 사용하는데 이 때문에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에는 일반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코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롬프트를 이미지에 따라 조건화하는 방식, 즉 인스턴스 컨디션드 프롬프트를 도입합니다. 기존 코업에서 사용했던 학습 가능한 벡터인 v1, vm의 이미지에 기반한 조건화 정보 파이가 각각 더해져 인스턴스 어웨어한 프롬프트가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즉 고정된 프롬프트가 아니라 입력 이미지 특성에 따라 변형된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베이스 클래스로 학습된 프롬프트임에도 뉴 클래스로의 일반화가 훨씬 더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코코업의 구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 구조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코업에서 사용하던 m개의 학습 가능한 컨텍스트 벡터 v1, vm뿐만 아니라 코코업에서는 여기에 입력 이미지에 따라 조정되는 조건부 벡터 파이를 더해서 컨텍스트를 보정합니다. 도식을 보시면 우선 이미지를 이미지 인코더에 넣으면 피처가 추출되고 이 피처를 바탕으로 작은 신경망인 타넷이 각 컨텍스트 토큰에 더해질 메타 토큰 조건부 벡터 파이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컨텍스트는 클래스 이름, 텍스트 인베딩과 결합되어 텍스트 인코더 입력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기반으로 예측을 수행합니다. 즉 입력 이미지의 정보에 따라 프롬프트를 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각 이미지에 더 적합한 표현을 만들고 보지 못한 클래스에 대해서도 더 잘 일반화되도록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코코업의 성능이 실제로 어떻게 향상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코업은 베이스 클래스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뉴 클래스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반면 코코업은 베이스 클래스에서의 성능은 약간 낮지만 뉴 클래스에서는 오히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성능의 조합 평균은 코코업이 가장 높습니다. 즉 코코업은 베이스와 뉴 클래스 모두에 대해 더 균형 잡힌 일반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바그래프도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 그래프는 언싱 클래스에 대해서 코코업이 코업보다 성능 향상이 일관되게 큰을 보여주고 오른쪽 그래프는 반대로 베이스 클래스에선 소폭 감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대다수 감소가 3% 이내로 오히려 일반화 성능 향상이 이를 상쇄합니다. 결론적으로 코업은 이 허위 상관을 치중한 반면 코코업은 더 일반화 가능한 논리지를 학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에 발표된 메이플 기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이플은 멀티모달 프롬프트 러닝의 약자로 기존 프롬프트 학습 방식의 한계를 보완합니다. 먼저 기존 코업이나 코코업을 보면 텍스트 인코더에만 프롬프트를 삽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시각 정보는 그대로 두고 언어 정보에만 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멀티모달 구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의미 정렬을 위해서는 언어와 시각 정보 모두가 조율되어야 한다는 점을 메이플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메이플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 양쪽 모두에 러너블 프롬프트를 삽입하여 보다 강력한 멀티모달 어댑테이션을 구현합니다. 결과적으로 메이플은 기존 프롬프트 러닝의 한계를 넘어서 더 일반화된 적응 능력을 보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메이플의 실제 구조를 통해 어떻게 멀티모달 프롬프트 학습을 구현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이플은 기존의 프롬프트 러닝 방식과 다르게 텍스트 인코더와 비전 인코더 양쪽에 모두 프롬프트를 삽입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위쪽은 텍스트 인코더, 아래쪽은 이미지 인코더입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에 프롬프트 토큰들이 레이어마다 삽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듀얼 프롬프트 구조입니다. 텍스트 인코더에는 프롬프트 더하기 클래스 네임 형태로 텍스트 프롬프트가 들어가고, 이미지 인코더에는 각 트랜스포머 블럭 사이사이에 프롬프트 V가 삽입됩니다. 이로써 양쪽 인코더 모두에 프롬프트가 적용되는 조인트 프롬프팅 구조가 됩니다. 다음은 커플링 펑션입니다. 그림 가운데를 보시면 텍스트 쪽 프롬프트 T와 비전 쪽 프롬프트 V 사이에 화살표와 커플링 모듈이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언어 프롬프트 정보를 기반으로 시각 프롬프트를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텍스트에서 학습된 정보를 시각 모델에 반영하여 두 모달리티 간의 표현 정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딥 프롬프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일 위치에만 프롬프트를 넣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머 레이어 각각의 블록 사이에 별도로 프롬프트 토큰이 삽입됩니다. 이처럼 계층적으로 문맥을 구성하는 구조 덕분에 셀로한 프롬프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백본은 풀어진 상태입니다. 클립의 본래 텍스트 이미지 인코더는 그대로 두고 프롬프트 토큰들과 커플링 펑션만 학습합니다. 즉 전체 구조는 유지하면서도 추가는 학습 모듈을 통해 적응력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메이플의 성능 요약입니다. 먼저 베이스 뉴 스플릿 기반 실험에서 메이플은 기존 코어업이나 코코어에 비해 너블 클래스에 대한 성능이 큰 폭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표를 보면 너블 성능이 코어업보다 약 12%, 코코어업보다 약 3.5%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지 못한 클래스에 대해서도 잘 일반화하는 것이 메이플의 큰 장점입니다. 또한 제로샷 환경, 즉 클립 베이스라인과 직접 비교했을 때도 메이플은 클립보다 모든 지표에서 우승한 성능을 달성합니다. 베이스, 너블, 하모닉 민 모두 향상되었고, 특히 하모닉 민 기준으로 2.72%포인트 향상하였습니다. 이는 비전과 텍스트 인코더 양쪽 모두에 프롬프트를 적용한 구조 덕분에 더 리치한 표현 정렬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이플은 클립의 백본을 그대로 둔 채 프롬프트 토큰들만 학습하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DPL입니다. 앞서 언급한 코어업이나 메이플 같은 기존 방식들은 클래스마다 하나의 고정된 프롬프트 벡터를 학습하고, 이 프롬프트 토큰과 이미지 피처를 같은 어텐션 공간에서 같이 처리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학습 초기에 서로 불필요하게 영향을 주는 과도한 커플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턴스가 우연히 어떤 프롬프트와 강한 상관을 가지면 그것이 실제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님에도 학습이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DPL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롬프트와 인스턴스의 어텐션 경로를 분리하는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새로운 상황에서도 더 잘 작동하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향상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DPL의 핵심 구조인 디커플드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기존 방식에서 사용되던 바닐라 어텐션입니다. 여기서는 프롬프트 토큰과 인스턴스 토큰이 모두 같은 어텐션 공간에서 연산되기 때문에 학습 초기에 서로 불필요하게 영향을 주는 커플링이 발생합니다. 반면 DPL은 오른쪽처럼 어텐션 흐름을 두 개로 분리합니다. 먼저 왼쪽 상자는 인스턴스 포워딩 경로입니다. 인스턴스들끼리는 셀프 어텐션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프롬프트와는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 정보를 일부 수용합니다. 이때 프롬프트로부터 받는 정보는 스케일 조정 개수를 통해 비중이 조절되며 과도한 영향을 방지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상자는 프롬프트 포워딩 경로입니다. 프롬프트들끼리는 원래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지만 논문에서는 이 부분이 오히려 성능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제거합니다. 프롬프트는 오직 인스턴스로부터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 정보를 수용합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DPL은 프롬프트와 인스턴스 사이에 불필요한 상호작용을 줄이고 스피리어스 코릴레이션이나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롬프트 토큰은 더 안정적으로 학습되고 더 로버스트하고 일반화 가능한 표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다양한 도메인 전이 실험에서 DPL은 기존의 코어, 메이플과 같은 프롬프트 학습 기법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표를 보시면 특히 뉴클래스에 대한 성능에서 75.76%, 그리고 베이스와 뉴클래스 간의 조합 평균에서 79.4%로
모든 메서드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는 DPL이 앞서 설명드린 디커플드 어테션 구조를 통해 기존 방식에서 발생하던 프롬프트와 인스턴스 간의 불필요한 커플링 문제를 방지하고 그 결과로 더 일반화 성능이 가능한 모델을 학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어댑터 튜닝 방식 중 하나인 팁 어댑터 방식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면 클립은 강력한 제로샷 성능을 보여주지만 퓨샷 태스크에서는 여전히 성능 한계가 존재합니다. 기존의 어댑터 방식들, 예를 들어 클립 어댑터 등은 전체 파인튜닝이나 적어도 어댑터 모듈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 비용이 크고 빠른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에 비해 팁 어댑터는 학습을 거의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클립의 제로샷 성능을 그대로 활용하고 퓨샷 상황에서도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피처 레벨에서 레지듀얼 방식으로 보정한다는 점입니다. 즉 기존 제로샷 결과에 보정 신호를 더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적용하면서도 학습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기존 클립 어댑터는 HDD 기반으로 학습이 필요하지만 팁 어댑터는 학습 없이 캐시 모델을 통해 빠르게 초기화하여 퓨샷 문제에 대응하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팁 어댑터의 구체적인 작동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팁 어댑터는 클립의 제로샷 예측 결과에 캐시로부터 얻은 추가 정보를 레지듀얼 형태로 보정해주는 구조입니다. 먼저 퓨샷 트레이닝 이미지와 해당 라벨상을 통해서 캐시를 구성합니다. 이때 저장되는 것은 비주얼 피처와 레이블 정보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단계에서는 입력 이미지의 피처를 클립의 비주얼 인코더를 통해 추출합니다. 이 피처와 캐시에 저장된 피처 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소프트 매칭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얻은 레지듀얼 정보는 클립의 기존 프리딕션과 결합이 되며 이 두 가지를 웨이티드 썸하여 최종 예측이 이루어집니다. 즉, 팁 어댑터는 클립의 파워풀한 제로샷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퓨샷 데이터 기반의 보정을 통해 더 정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팁 어댑터의 성능 결과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이미지넷에서의 퓨샷 성능을 나타냅니다. 팁 어댑터는 코업이나 기존 클립 어댑터보다 항상 높은 성능을 보이며 특히 1에서 4샷 환경 사이에서는 기존 제로샷 성능을 빠르게 보완합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코업 스타일과 클립 스타일 두 가지 세팅 모두에서 팁 어댑터가 코업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기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팁 어댑터 F는 파인 튜닝을 적용했을 때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가능한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습 없이도 프롬프트 벡터 학습 방식들과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달성하며 적은 데이터로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프롬프트 러닝 방식들은 단순한 텍스트 벡터에서 출발해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로 발전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코어업은 프롬프트를 사람이 직접 고안하지 않고 학습 가능한 벡터로 바꾼 방식입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퓨샷 환경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베이스 클래스에 과적합되어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일반화 성능은 부족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코코업입니다. 코코업은 프롬프트를 고정하지 않고 이미지에 따라 동적으로 생성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덕분에 뉴 클래스에 대한 적응력이 향상되었지만 구조가 복잡해지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생겼습니다. 이후 등장한 메이플은 더 나아가 프롬프트를 텍스트뿐만 아니라 비전 인코더 내부에도 삽입합니다. 즉 양쪽 모달리티를 모두 조절함으로써 텍스트와 이미지 간 표현 정합성을 극대화하려는 구조입니다. 성능은 매우 강력하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계산 비용이 크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발전 흐름 속에서 DPL은 접근 방식을 바꿉니다. 프롬프트를 하나의 덩어리 벡터로 보지 않고 쿼리와 키로 분리해 학습함으로써 표현력과 효율성을 디커플링합니다. 이로써 학습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일반화 성능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프롬프트 학습 기반 접근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제안된 것이 팁 어댑터입니다. 이 방식은 프롬프트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클립의 제로샷 분류 결과에 퓨샷 데이터를 피처 레벨에서 직접 보정하는 방식입니다. 학습이 필요 없고 매우 빠르게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 현업 환경에서 유용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방식은 이전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시도된 결과들이며 성능과 실용성, 유연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속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